안녕하세요, 로렌조입니다. 어제 MPS 매도했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3달간 500만 원으로 해보고, 승률이 높았을 때 3천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승률이 계속 좋았어요. 5번을 했는데, 한 번 빼고는 4번은 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3달이 지나서 3천으로 증액했어요. 근데 증액해서 9일날 10월 9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들어갔어요. 3천을 처음으로. 근데 아시다시피 그 다음날 트럼프와 시진핑 관세 그 논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했죠. 아, 어떻게 그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저도 놀랐어요. 근데 보면서 정말 재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타이밍이 3달 동안 괜찮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바로 다음날 시장이 폭락을 하네요. 예, 그래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매도를 했고요. 다행히 마이너스 5,000원, 800원 손실을 안 봤어요. 당일 매도하진 않고 제가 보시면 이게 매도하고 나서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는 하예요. 결국 졌으니까. 근데 손절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마이너스 보시면 마이너스 5%에 한 930쯤에 매도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매도를 안 한 이유는 MPS만 혼자 빠졌으면 매도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졌거든요. 완전 빨개졌어요. 이 MPS 회사만의 악재였으면 5%에서 잘랐을 텐데 전체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바로 자르진 않고 그 다음날까지 금요일날 했으니까 주말 껴서 월요일에 상황 보고 뭐 더 떨어지더라도 매도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월요일에 장 보고 어쨌든 오르든 떨어지든 매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보시면 거의 회복해가지고 그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한 5천 원 정도 0.01%만 봐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계속 빠졌을 때는 금요일에는 마이너스 한 8% 정도 돼서 한 마이너스 200만 원, 25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다시 회복을 거의 다 해서 플러스 10만 원이 됐는데 이게 왜 두 개냐면 제가 금요일 날그 애프터장에서 제가 애프터장에서는 한 번도 거래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되나 해서 테스트 해봤는데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8% 그대로 손절 나갔죠. 한 주가. 그것도 22주가 3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세더라고요. 금액이 한 주당. 그래서 여기서 손실을 마이너스 10만 원 받고 월요일 날은 약간 플러스였는데 이때 손실 본 거와 같이 맞물려서 거의 0%가 됐어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정말 다행이다. 이런 폭락장이 왔는데도 마이너스를 안 봤다는 거는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요. 근데 사자마자 다음날 바로 전체적으로 폭락장이 온 거는 운이 너무너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보시죠. 그 장중에 찍은 사진인데 마이너스 지금 8%, 여기 7.6인데 8% 이상 갔었거든요. 지금 트럼프랑 미국이랑 중국이랑 계속 무역 갈등을 겪고 있죠. 뭐 휘토류부터 시작해서 선박에 미국에 가는 거나 중국에 가는 거나 서로 그, 그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뭐 처음엔 중국이 때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 때리고 대두도 중국에서 미국의 대두를 수입을 완전 금지시켜서 대두 농가들이 70%는 트럼프를 뽑았대요. 근데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유권자들이 돌아설 수도 있으니까 트럼프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휘토류 중국에서 규제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열받아서 이렇게 이게 뭐 중국 무역에 대해 뭐 매우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사실 방금 밝혀졌습니다. 국제무역에서 전례 없는 일이며 도덕적 수치입니다. 돌아오는 10월 29일이 에이펙이거든요. 대도뿐만 아니라 나머지 협상을 전반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에이펙에 안 갈 수 있다. 에이펙에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주말 사이에 또 갑자기 돌아서서 이런 또 남겼죠. 그 트럼프 소셜에 뭐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것입니다. 뭐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께 방금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조국이 불황에 시달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돕고 싶어하지 해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가가 월요일 날 회복했죠. 참 이런 거 보면 정치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MPW에서 투자를 하면서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차트는 너무 좋았는데 이 히트맵을 보시면 시총으로 보시면 제가 계속 브로드컴, 엔비디아, 구글 이렇게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MPS를 투자했는데 MPS가 여기 있어요. 되게 작죠? 시총이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시총이 48조 원이고요. 48조 원이면 현대자동차보다도 더 큰 거거든요. 뭐 기아자동차 빼고 물론. 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379이고 S&P 500에서는 217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 작은 거죠. 근데 저는 한국 안 하니까 한국은 뭐 예외로 하고 보시면 거래량이 많긴 하지만 그런 빅테크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세력이 흔들려면 충분히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총 말고 거래량을 볼까요? 하루 거래량 8%가 올랐는데 지금 엔비디아 이거 월요일 장이에요. 엔비디아, 뭐 인텔, 뭐 테슬라, 포드, AMD, 뭐 브로드컴 많죠. 여기는 거래량이 엄청 크고요. MPS는 어디 있냐면요. 지금 못 찾겠는데 아마 이쪽에 있을 거예요. 찾아볼까요? 한 이쯤에 있는 것 같아요. 이쯤에. 그래서 이런 빅테크나 큰 기업들을 매수를 했을 때는 마음이 편한데 이렇게 미국 시장이 작은 시총은 아닌데 미국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돈의 흐름이 작죠. 비교를 하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좀 불안했죠. 그래서 전체 MPS 거래량이 77만 주였는데 전체 미국 시장 거래량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퍼센트로 계산하면 전체 미국 시장에서 0.0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투자할 때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물론 S&P 500 안에 있는 종목이고 S&P 500 안에서도 217이면 그래도 한 중간 정도는 되잖아요. 근데도 좀 불안하고 그리고 이게 MPS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휘토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중국의 시장에 좀 이런 휘토류 규제에 타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MPS를 다시 들어갈 생각은 없고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인 거는 그래도 마이너스를 안 보고 거의 마이너스 5,000원에서 자를 수 있었다는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정을 좀 보시죠. 저는 그 변동성, 비확실성 위에서는 놀고 싶지 않거든요. 거래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이 14일 이날인데 다다음 주 29일 날 에이펙이 있죠. 뭐 FOMC도 뭐 물론 증시에 금리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충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0.25% 내리지 않을까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이펙 트럼프 시진핑 회담, 에이펙이 월요일부터 시작되나요? 딱 29일 날 회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때가 유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때 협의가 잘 될지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또 악수하면서 잘 협상됐다 해서 사진 딱 찍으면 정말 좋겠지만 혹시나 이때 불발돼서 무역 전쟁이 더 격화된다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지고 있으면 한 2주는 가지고 있어요. 매수해서 매도까지. 근데 지금 사버리면 지금 딱 걸리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주식은 거래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고민 중이에요. 다음은 좀 기다릴지 아니면 뭘 사야 될지 좀 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2025년에 남은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일정은 이 에이펙 트럼프 시진핑 회담이랑, 그리고 이때 11월 10일, 11일 이때가 그 중국과 관세 유예를 90일 유예를 한 게 만기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협상이 잘 안 되면 이 전까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때 만기돼서 지금처럼 10%인데 지금 싸움 때문에 130% 늘린다 했잖아요. 중국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130%였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때까지 협의가 안 된다면 그 이후에도 주식시장은 안 좋을 것 같고요. 뭐 된다면 문제 없고 또 유예하면 뭐 그때까지는 또 호황일 수도 있죠. 그리고 12월에 보시면 FOMC가 한 번 더 있고요. 이때 또 금리 인하 한 0.25% 인하를 할 게 유력시 되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산타랠리가 있죠. 그래서 저는 12월은 악재가 아닐 것 같고, 가장 남은 큰 악재는 이거 에이펙 이번 회담과 11월 10일 날 관세 유예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 주변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서 투자를 고민해 보고 앞으로 방향성을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